네, 여러분 6월에 있을 2차 예선을 앞두고 새로운 임시 감독이 발표가 됐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요. 그 선임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대표팀의 분위기에 대해서 류청 기자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김도훈 감독은 지난번에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됐을 때도 김도훈 감독이 약간 후보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임시 감독 후보 최종 후보가 3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을 하고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임시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긴 했어요. 아하, 네. 왜냐면 지금 어쨌든 현업에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 뭐 대표팀 경력, 클럽팀 경력, 그리고 아시아 경력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사실 김도훈 감독이 된 것은 사실은 왜 김도훈 감독밖에 못 뽑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후보가 없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 후보가 없다. 후보가 없다. 그럼 누구를 데려올 수 있느냐? 네. 왜냐면 지금 정식 감독도 못 데려오는데 임시 감독은 더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임시 감독은 사실 협회 쪽에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부탁을 해야 쉽게 되죠. 얘기해서. 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은 부담대로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 싫다 물론 이걸 아주 뭐 처음부터 정리하면 대한축구협회가 잘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임시 감독을 두 번 연속. 어떻게 두 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야 너네들 무조건 잘못했어. 그리고 뭐 종목이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지겹잖아요. 지겹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부분은 이해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임시 감독을 또 이번에도 이렇게 선임하는 걸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마저 이제 드는 거죠. 저도 딱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정리를 먼저 해보면 근데 우리 대한축구협회 외교력이라든가 대한민국 축구가 갖는 위상이나 아니 우리가 돈을 조금 쓰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식 감독을 못 구하나? 심지어 협상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 5월에도 정식 감독 뽑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5월에도 결국에는 못 뽑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아. 그렇지. 아무나 뽑는 것보다는 그래 어차피 이사회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김도훈 감독이 어떤 싱가포르 경험도 있고 울산 현대를 지도한 경력도 있으니 잘 넘겨주십시오. 오케이인데 지금 김도훈 감독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또 2차 예선이고 맞아요. 또 중요한 경기긴 하지만 되게 난이도가 있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님이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흘러가는 어떤 판도를 보면 이 참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긴 힘들겠지만 근데 우리 축구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지. 맞아요. 사실은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로 6월도 맞이한다는 건 KFA와 우리 축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우리가 갖는 어떤 위상을 이제 정말로 이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후보가 4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400명이라는 것은 자 여기 공석이다 해가지고 저기 다 넣어 이력서. 그렇죠. 이력서를 막 넣은 거야 이제 여기저기 에이전트들 전 세계에 있는 맞아요. 400명 중에 이제 쓸 수 있는 감독은 없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말이 많았지만 제가 취재하는 바로는 최종 후보는 2명이었답니다. 그 2명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제시 마치 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과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느낌이 있는 감독들이죠. 둘 다. 네. 그리고 사실은 마치 감독하고는 협회도 1순위로 정해놓고 상당히 협상을 길게 했다고 하고 사실은 마치 감독을 대한축구협회로 한국 대표팀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도 상당히 많이 했대요. 근데 우리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가상하게 여기기보다는 결국에 못 데려왔다. 그렇지. 안타깝게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 데리고 왔고. 현실이잖아요, 이게. 왜 못 데리고 왔냐? 그게 그렇죠.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뭐 그거를 있고. 새로운 감독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얘기하기는 또 힘든 그렇죠.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돈 문제가 제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그렇고 캐나다가
제시마치 감독이 이거 저희 통밥을 굴려보면 미국 사람에다가 캐나다가 북중미 월드컵의 개최국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국에서 하는 월드컵에 어떻게 보면 공동 개최국 대표팀을 이끌고 나가는 거라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느낌 것으로 더 있지. 보여요. 느낌이 더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돈 문제도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직 저는 돈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안 됐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게 좀 더 아픈데 카사스 감독도 이라크 대표팀 감독입니다. 네. 물론 이라크가 유망합니다. 그리고 봤겠지만 우리 아시안컵도 같이 봤지만 축구 잘해. 잘해요. 네, 이라크 잘하죠. 세대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라크 대표팀과의 외교력에서 뭐가 부족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제시마치는 그런 만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카사스 감독 정도는 좀 더 깊게 좀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최종 후보군에 있었다고 하니까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지금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시안컵도 그렇고 23세 아시안컵 갔을 때 그 정혜성 위원장하고 다른 전력 강화 위원이 도하하고 이제 유럽을 왔다 가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걸 지켜봤었어요. 네. 협상을 했던 것 같고 확인해 보니까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제시마치나 뭐 카스였을 텐데 결국에는 모두 다 과정은 거치잖아. 근데 우리가 결과물을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몇 달째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아니, 결국 지금 클래스만 똥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전 여기까지 온 마당에 2차에선 김도훈 감독 전 선임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치르고 그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할 때는 신속보다는 정확성이 정확해야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VAR과 같다. VAR이 사실 뭐 볼 때만 왜 이렇게 오래 봐 우리도 볼 때 저거 별것도 아닌데 저거 왜 이렇게 명확한데 왜 이렇게 오래 봐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 심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VAR 볼 때도 애써서 빠르게 볼 필요 없다. 빠른 거보다는 정확한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뭐 이미 타이밍이 늦었어요. 어차피 2차에서는 그냥 치러야 되는 거니까 여유를 가져라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좀 더 정확하게 신중하게 감독을 선임했으면 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정도 더 알아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9월에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더 늦으면 안 되지. 그치. 근데 9월에 첫 경기 네.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타이밍상 잘 맞지 않았던 그럼 에르베 르나르 같은 연락이 갔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후보를 다시 추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최종 후보 만난 분들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는 너무 아프고 그럼 르나르한테 언제라도 갔나라고 확인해 보니까 르나르는 아직은 아무 연락 받지 못했다라는 게 확정적이고 네. 그리고 르나르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1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줌 미팅만 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면을 못했거든요. 아직 르나르한테 연락은 가지 않았다. 그리고 르나르도 지금 모로코뿐만 아니라 카메룬까지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영입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내가 먼저 KFA에 연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르나르 이전에 얘기했을 때는 올림픽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쵸.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제 올림픽 지나고 나서 와야 되거든요. 올림픽 지나고 어떤 감독이 와도 어떤 감독이 와도 어떤 감독이 와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르나르도 이제 후보군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뭐 르나르가 와서 그쵸.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구세주다 이것도 아니고 협회가 봤을 때는 르나르는 뭐 우리나라 안 맞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네. 다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신속할 필요는 지났다. 그렇지. 이미 신속하지 않다. 그렇지. 그랬다고 하면 정말 다시 왜냐면 올림픽 대표팀 감독 중에서도 르나르 말고도 좋은 감독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정말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했을 때는 우리가 정한 적어도 1, 2, 3번 안에서는 데려올 수 있도록 실패를 좀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 KFA가 진짜 구멍이 안 난 데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17세 여자 팀은 다행히 월드컵에 진출했지만 올림픽도 못 갔지. 못 갔지. 지금 대표팀도 아시안컵에서 4강에 탈락했지. 대표팀 감독도 없지. 이런 일들이 좀 계속되지 않도록 좀 보수를 단단히 하고 좀 정확히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감독 매물도 나오지만 사실 좀 더 기다려 보면 유로나 코파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능력은 있는데
뭔가 실패하는 감독들이 나올 수 있어. 뭔지 알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 지금 여기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 감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감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죠.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지금은 너무 급할 필요는 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여론이 지금 너무 힘들고 험하니까 바로 넘어가고 싶은 아주 좋은 인물을 데려오고 싶었다는 마음도 알고 KPL을 위해서도 그게 좋지만 정말 좋은 사람은 유명한 거 다를 수 있다. 이제 좀 찬찬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김동원 감독이 임시 감독 됐는데 김동원 감독이 오랜만에 또 대표팀 경기를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임시 감독이지만 좋은 모습 보여줘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